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한때 코리아 패싱 이런 용어가 있었습니다. 코리아 패싱. 전례 없던 용어인데요. 노무현 때도 그 코리아 패싱이 있었죠. 일부. 그렇지만 그때보다 또 더 완성된 코리아 패싱이 바로 문재인 때였죠. 문재인. 국제 외교 무대에서 왕따 문재인. 자기 나름으로 뭐 이렇게 북한을 가운데 놓고 뭐 중국 이런 미국 이런 거대 이슈를 자기가 잘 조정해 보겠다. 아주 멋진 운전 솜씨를 뽐내겠다. 뭐 어쩌고 떠들었지만 결과적으로 돌아온 것은 코리아 패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다시 이제 코리아 패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저 세력이 집권하게 되면 그냥 코리아 패싱인데 이 개딸이나 예전에 그 대깨문들은요 그냥 외교왕 문재인, 외교왕 이재명 이런 식으로 또 선동을 할 겁니다. 그건 실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분명한 것은 왕따입니다. 왕따. 미국과 멀어지는 외교 혹은 미국과 멀어지지 않더라도 이중 플레이를 하는 거잖아요. 북한하고 뭐 중국하고 뭐 이런 어정쩡한 플레이를 한다고요. 그거를 미국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재명을 저렇게 보죠. 친중 하드코어, 쎄쎄. 일개 주한 중국 대사 앞에서 저러고 있는 사람이 불과 얼마 전이잖아요. 저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가이기도 하고요. 미국의 교역 상대국으로 보더라도 10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중요도로 볼 때 제가 볼 때는요. 한 6, 7위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나라지 한국이 미국에게는. 그런데도 말이죠. 미국이 지금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시면요. 경악할 일입니다. 경악할 일. 보시면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자. 처음에는 이 백악관 대변인이 자기가 이제 그 준비해온 어떤 그 브리핑 자료가 있는 줄 알고 넘겨보다가 없는 걸 발견하고 없네요. 이런 어떤 황당한 사태가 이제 발생합니다. 여기 보면 백악관 이재명 당선의 축하 메시지도 없이 중국 영향력을 우려하는 황당한 논평을 냈다. 특히 이들 이제 프레시안 같은 경우는 좌익 아닙니까? 여기 이 기사를 보면요. 그 백악관 내에 극우도 있는데 극우 세력들이 이재명을 비난한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게 보면 트럼프와 가까운 극우 인사도 막말, 한국 명복을 빈다. 공산주의자들이 한국 점령했다. 끔찍한 일이다. 이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라면요. 미국 백악관의 트럼프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이재명 너를 발가벗기겠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시작부터 엄중한 경고를 던진 이 배경을 잘 헤아려야 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친중 세력들이 친북 세력들이 뭘 설치더라도 미국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도 결국은요. 겉으로는 뭐랄까 미국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 무기를 가장 많이 샀던 대통령이 문재인입니다. 그거 아시죠? 그래서 속으로는 친미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자, 그리고 또 미국에 많이 퍼주기를 했던 인물이 또 문재인입니다.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또 친중 색깔도 내야 되고 북한으로부터 또 뭔가 또 얻어야 되니까 양다리 걸치기를 했는데 그걸 북한에서 알고 그 문재인을 그냥 손절해 버린 겁니다. 그랬잖아요. 그 삶은 소대가리, 턱등 머저리 이런 어떤 그 폭언을 쏟아내면서 문재인과 북한은 사실 관계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도 문을 그런 이중 플레이에 대해서 경고를 했던 게 혼밥 8끼로 대접했죠. 그거 사실은요. 우리 당시 우파 유튜버를 시청하신 분들은 속 내용보다도 그 겉으로는 드러난 내용을 갖고 문재인을 비난하고 조롱했지만 그 내면에는 그 이면에는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중간자적 입장에서 양다리 걸치기 하다가 박살난 겁니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도 크게 평가 못 받고 중국, 북한으로부터도 크게 평가 못 받은 게 문재인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입니다. 백악관에서 지금 이재명 당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문재인과도 또 다르게 보는 겁니다. 친중 하드코어 저자는 너무도 위험하다. 미국의 국익과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한미동맹이 위험하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없네요. 하지만 구해다 줄게요. 이게 농담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코리아 패싱. 이재명은 시작부터 레임덕, 시작부터 코리아 패싱.
와,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번에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결과적으로 뭐 부정선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꼭 뭐 국민들 탓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엄청난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요걸 이제 하나로 모아보면 이렇게 되죠. 백악관은 한국에서의 선거 결과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네? 저희도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잠시만요. 현재는 없지만 이게 지금 미국이 백악관이 대한민국 이재명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자, 계속합니다. 자, 친북 반미 논란 속 이재명, 김민석 체제, 한미 동맹 위기론 대두. 이 너무 노골적인 카드를 끄집어냈죠. 김민석이가 지금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 임종석이나 김민석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빅터 차, 주한 미군 철수 심각하게 검토 중인 문제다. 로렌스 팩, 김민석, 미국 문화원 점거한 친북 극단주의자다. 외교가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준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날 대통령 취임식에 주한 미국 대사와 주한 미군 사령관을 초청하지도 않았다. 이게 문재인과 이재명의 차이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문재인은 실용주의자인 것처럼 보수주의자인 것처럼 행동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재명은 선거운동을 자기가 보수인 것처럼 행동했잖아요. 내가 진짜 보수다, 중도 보수다, 아니면 보수를 내가 대표하겠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한미동맹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듯한 이런 엄청난 어떤 도발을 한 겁니다. 문재인은요. 2017년 약식 취임식을 하면서도 미 대사와 주한미군 사령관을 모두 초대했다. 미국에서는 현재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 거리를 두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 백악관에서 그런 기류를 보였던 것도 이해가 되는 거죠. 이재명이 대북 유화파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이 사람은 노무현 때 중용된 인물 아닙니까? 이자가 다시 이제 기어 나온 것이다. 이 사람을 신임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도 현재 미국의 입장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미국과 분명히 대북 기저와 온도 차이가 있다라는 관측들. 자, 이걸로 인해서 이재명은 이 모험에 가까운 도박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본색이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본격적으로 트럼프로부터 미국으로부터 큰 것이 올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보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중에 갖고 올 엄청난 어떤 파장들, 후폭풍들, 이걸 고려하게 되면은 뭐잖아, 대한민국에도 희망이, 새로운 희망이 싹 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리아 패싱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작부터 레임덕이 된 기이한 인물 이재명, 셋세 정권의 말로가 보입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